자, 여러분,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공략 한국사 120페이지, 우리 교재 128페이지고요.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입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대동강 이북과 요동지방의 고구려 땅은 당의 안동 도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안동 도부는 평양에 있었던 건데 나당 전쟁하면서 밀어낸 거죠. 요동지방으로. 그래서 유민이 저항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고요. 당의 분열 정책입니다. 당의 회유책. 당은 이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효과적 통치하기 위해서 당의 포로로 잡혀있던 고구려 마지막 왕이죠. 정왕을 안동 도부의 도독.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의 신하로 만든 거지. 그래서 친당적인 소고구려국. 당나라가 만든 나라예요. 꼭두각시 정권인 거지. 회유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뭡니까? 이런 식의 중국의 정책이 기미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이라고 하죠.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뭡니까? 일본 애들이 친일파 육성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중국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뭡니까? 어떤 부족이 있다 치면, 그게 예전에 여진족이다. 그러면 뭐 특정한 부족은 잘해주고 특정한 부족은 뭡니까? 홀대해서 두 부족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뭐 친일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육성해서 조선인 싸움 붙이듯이 뭡니까? 그래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것이 기미정책, 넓게 보면 기미정책이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역대 왕조가 계속 써왔던 방식입니다. 결과 당의 민족 분열 정책은 고구려 유민들의 동족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건국의 주체 세력은 7세기 말에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입니다. 고구려 유민과 그다음 말갈 집단이 결합, 건국합니다. 698년에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지는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았던 만주의 동부 지역인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입니다. 나라를 처음 세웁니다. 자, 그래서 대조영 건국 뭡니까? 구당서. 중국 쪽 기록이죠. 발해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벨족이다. 고구려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고구려가 망하자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조영이잖아.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 중국 쪽 기록이죠. 요거를 뭡니까? 우리가 봅니다. 보시면 국호입니다. 처음에 나라 이름이 처음엔 진이에요. 지진할 때 천둥 흔들린다. 이 진입니다. 이 진이라고 썼고 연호가 천통입니다. 독자적 연호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713년에 대조영에게 발해 군공이라는 관장을 수여하자 이때 국호를 발해로 고칩니다. 처음에 나라 이름은 진이었고요. 다음에 발해가 됩니다.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세요. 발해의 영역이다. 발해는 건국 이후 체제가 정비되고 국력이 신장되면서 만주 대부분과 연해 넓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옛 영역을 대부분 회복했고요. 자, 발해 건국의 의다. 발해의 건국으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하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옛날 교과서는 뭡니까? 통일 신라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통일했으니까 통일 신라는 명칭 쓰되 통일 신라도 우리나라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니까 통일 신라 시대라고만 시대를 규정하지 말고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니까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금은 남북국 시대란 말을 쓰죠. 발해의 성격은 이원적 국민 구성입니다. 발해의 영역을 확대해서 옛 고구려 했고요. 그런데 영역에는 고구려계 유민과 그다음에 고구려 지배를 받던 말갈족입니다.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복속은 대체로 말갈족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지배층은 고구려고요. 지배층은 말갈족이고요. 말갈족인데 말갈족의 일부예요. 말갈족의 일부가 지배층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고구려 쪽이 지배층, 말갈족이 피지배입니다. 말갈족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갈족이 나중에 여진족이에요. 여진, 나중에 만주족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발해가 외국에 파견한 사신은 고씨가 많습니다. 고씨라는 게
원래 고구려의 왕족이죠. 발해는 대시, 대조용이 있었으니까 발해의 왕족은 대시인데, 근데 옛날에 고구려 왕족이 고시인데 이 고시가 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다. 고려란 말 자체가 뭡니까? 고구려의 준말이거든요.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 보시면 자, 대조영과 그 후손들의 고구려 지향성입니다. 발해의 무왕이 일본에 사실을 보냈을 때 고려 국왕 대흠무다. 발해의 왕을 일본에서도 뭐 고려 국왕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고려라는 명칭에 계속 썼다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이는 고구려의 계승자다라는 거지. 일단 발해의 발전 보시면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조영 고왕입니다. 고왕이 연호는 천통입니다. 뭡니까? 7세기 말에 건국했죠. 자, 무왕입니다. 대무예고요. 연호는 인안입니다. 8세기 전반이고요. 은 당과 적대입니다. 적대 관계. 그래서 무왕, 싸워서 무왕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고요. 그다음에 수부, 말갈족 중에서 발해랑 사이가 안 좋은 부족이 있어요. 수부 말갈과 충돌, 장문휴, 수군 공격합니다. 싸우는 얘기라면 무왕입니다. 문왕이 대흠무예요. 인안 대흥입니다. 8세기 후반입니다. 외교 정책이 180도로 바뀌어요. 당과 친선입니다. 당과 교류 확대. 신라고도 뭡니까? 최소한의 교류합니다.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가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상경, 용천부, 천도, 정해공주, 정효공주, 묘. 정해공주랑 정효공주가 문왕의 딸들이에요. 근데 아빠보다 먼저 간 거지. 문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좀 혼란이 있다가 선왕이다. 왕이 계속 쭉 가다가 선왕입니다. 선왕이 대인수예요. 한통 인안대응 건흥입니다. 9세기입니다. 9세기 매우 강성.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란 칭호를 선왕 때 줘요. 영토가 오경 15부의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9세기입니다. 여기 있는 무왕, 문왕, 선왕 이걸 뭡니까? 시험 문제 뭡니까? 많이 언급하고 축제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10세기에 거란족의 침략으로 멸망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당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무왕입니다. 당과 대립했어요. 싸웠어요. 영토확장의 힘을 기울여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 북만주 일대를 장악.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했고요. 흑수부 말갈입니다. 말갈족 중에서 발해랑 사이가 안 좋은 부족이 있어요. 흑수부예요. 당과 연결하고자 했다. 무왕의 대외 정책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박스로 제시한 다음에 여기는 무왕의 업적들을 묻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불러 흑수 말갈입니다. 말갈 보이시죠? 흑수 말갈. 그래서 뭡니까? 싸웠네. 흑수부 말갈이다. 그럼 뭡니까? 무왕이지. 나라 통하고 있다. 등등등 나옵니다. 말갈을 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력 균형 유지, 돌궐 일본과 연결. 이건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옵니다. 전쟁하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니까 동맹이 필요한 거죠.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과 신라를 견제, 동북아시아의 세력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균형을 이뤘고요. 자, 문왕이다. 당과 친선이다. 자,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에서 외교 정책을 180도 바꿔요. 당의 문물을 수용해서 체제를 정비했고요. 신라와 상설 교통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예요. 대립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 자, 지배 체제의 정비,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깁니다. 지배 체제를 정비했고요. 대대적으로 왕을 황상으로 칭하는 등 황제국을 표방합니다.
이게 문항대입니다. 문항대. 그래서 이 발해의 수도 이게 상경 용천부 이걸 시험 문제에 문항대를 많이 물어요. 문항대를 많이 묻는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이게 나옵니다. 발해의 수도 이전이 뭡니까? 그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대조영이 동무산에서 건국한 다음에 무항대 현주로 옮겼다가 문항대 상경 용천부 지금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 상경 용천부로 옮기가 천도를 해요. 를 합니다.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항 말해 같은 왕입니다. 이 동경 용원부로 천도했으나 나중에 성왕이라는 왕 때 성왕입니다. 선왕이 아니고 성왕 따로 있어요. 상경으로 돌아온 다음에 멸망할 때까지 수도로 유지되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문왕 때 상경 용천부 천도했다가 다른 데 또 갔다가 마지막에 망할 때 수도가 여기로 제일 오래 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제일 먼저 간 왕이 누구냐? 문왕이죠. 요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급 시험은 이것만 해요. 난이도를 높일 때 옵니까? 나머지 옮기는 얘기도 내는 경우는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발해 약화, 문왕이 죽은 다음에 지배층 내분이 발생해서 국력이 약화되어서 뭡니까? 하다가 선왕 대인수 때입니다. 자, 발해의 중흥이다. 자, 영토확장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켰고요. 요동지역 진출했고요. 남쪽으로 신라와 국격을 접합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 통치하기 위해서 오경 15부 62주입니다. 당제도를 완비했다. 그래서 당은 발해를 해동이라 불렀다. 이런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내는 건 이거지. 문왕 때 해동성국이라 불렀다면 틀려요. 선왕 때 부른 거야. 선왕 때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발해 멸망. 자, 거란입니다. 10세기 초에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지배층 내분이다. 발해 내부의 귀족층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30년 가까이 지속되던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 926년에 망합니다. 그때 발해의 왕족 대광현 등이 고구려 계통의 유민을 끌고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 발해 유민들의 부흥마저 실패. 그동안 우리 민족의 주된 활동 무대의 일부였던 만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발해까지 만주 지역이 우리 역사의 무대였고 그 다음에는 아닌 것이지.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해당 관련된 거. 왜 이걸 정리했느냐? 지금 정리했던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왕들을 뭡니까? 발해에서는 사실상 제일 많이 물어요. 제일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는 이거예요. 스탠다드한 문제는 이겁니다. 2014년 뭡니까? 지방직 문제. 지방직 문제예요. 아나 국왕의 재위 시기로 옳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대조영의 뒤를 이어주겠다. 영토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 여러 세력 복속하겠다. 8세기 전반 전쟁한 왕이지. 이게 무왕입니다. 무왕이에요. 대부분 말갈족 복속시키고 요동지역 진출, 전성기를 받은 발해를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이게 9세기 때 선왕이죠. 첫 번째 왕은 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왕입니다. 자, 보시면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옮긴 왕, 상경 용천부 옮긴 나는 문왕이죠. 네, 장문유가 수군 끌고 당의 산둥지방 싸웠다. 무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에 건흥연호. 제가 앞에 정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건흥연호 쓰고요. 지방인용주직 오경 15부 62주를 받는 게 선왕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국왕을 대왕이라 표현한 정해공주. 이게 있죠. 정해공주가 모두 문왕입니다. 문왕. 그래서 옳은 건 뭡니까?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제가 앞에 정리했던 내용, 요 내용이죠. 요 내용들 대부분 시험 나와요.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많이 내고요. 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2009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사실일본에서 스스로 고려국왕 대흥무. 제가 앞에서 왕의 이름을 정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왕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요. 대인수 시대 발해 선왕이에요. 대흥무는 누구야? 문왕입니다. 문왕입니다. 문왕. 발해 국왕대에 있었던 걸 묻는 건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뭘 묻는 거냐면 해당하는 국왕대 뭡니까? 발해를 묻는 게 아니고 통일 신라를 묻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올 때 어렵지만 구급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낼 만한 문제라고 봐요. 요걸 좀 정리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신라. 몇 년에 백제가 망하지? 자, 이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660년에 망하고요. 80 더하면, 8 더하면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8 더하면 삼국통일입니다. 그래서 676년에 삼국 통일이니까 몇 세기야? 여러분, 그냥 1년은 1세기죠. 101년은 2세기가 돼요. 세기 계산법 어떤 거야? 100단위로 끈 다음에 1을 더하면 되지. 676년이니까 뭡니까? 7세기. 세기 후반이죠. 후반에서 뭡니까? 그래서 신라가 한 100년간 전성기다 해서 8세기 전반까지 전성기예요. 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입니다. 그래서 삼국통일한 게 누구야? 문무왕이지. 그 다음에 신무랑,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뭡니까? 잘 나갔던 뭡니까? 왕들이 대체로 언제? 7세기 후반입니다. 8세기 전반, 이때 뭡니까? 이때가 신라 중대 전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8세기 후반, 이때가 경덕왕 때고요. 그래서 노급의 부활, 왕권이 약화되는 시점이에요. 네, 9세기. 일단은 9세기 때 뭡니까? 9세기 때 하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는 뭡니까? 676년이 뭡니까? 7세기 후반이다. 그래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까지 뭡니까? 신라 중대 전성기다. 7세기 후반에 노급이 부활하고요. 왕권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9세기 하대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야? 문왕이지? 고려광 대훈무. 8세기 전반은 문왕이고 8세기 전반은 무왕이고요. 8세기 후반은 문왕입니다. 우리가 앞에 정리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8세기 전반은 무왕, 8세기 후반은 문왕입니다. 문왕. 뭡니까? 8세기 후반이 노급부활 왕권에 약합니다. 그럼 보시면 자, 통일신라의 상황 오르는 것, 귀족 세력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게 답이에요. 소경 TJ 지방행정 조직 뭡니까? 신문왕입니다. 7세기 후반입니다. 의상은 당에 귀국해서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했다. 문무왕 때예요. 7세기 후반입니다. 또 여기 장복으로 뭡니까? 청해전에서 9세기입니다. 하대예요. 요렇게 문제. 요거 지금 정말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뭡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꼭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발해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다시 와서 이제 발해사 이유입니다. 자, 만주를 마지막 장악한 우리 민족사의 한 왕조였고요. 고려말 조선 초의 북진의 정치적 기초입니다. 자, 발해사 연구 특히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입니다. 자, 김부직 삼국사기 보수적인 책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적 고찰 대상에서 발해를 제외시켜요. 자, 발해를 우리 역사로 안 봐요. 후식 같은 경우입니까? 신라 왕족의 후예곡, 신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발해를 우리 역사로 안 보는 겁니다. 자, 이련의 삼국유사. 자, 이련의 삼국유사 뭡니까? 단군조선까지 기록된 굉장히 자주적인 책이에요. 이련의 삼국유사는 자주적인 책이지만 발해를 말갈국가, 그러니까 여진족의 나라로 봐요. 우리나라로 안 봐요. 근데 이승유의 제왕운기입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다룬 최초의 책.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요. 가장 많이 묻는 함정 문제는 삼국유사랑 바꿔내는 거지. 삼국유사는 단군신화 자주적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자주적이니까 발해를 우리 역사로 받겠지? 라고 할 때 요거를 바꿔내는 겁니다. 최초의 책은 제왕운기예요. 본격적 연구는 뭡니까? 실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가 가장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에 남북국, 이게 남북국 시대라는 이 용어 자체를 유득공, 실학자 유득공이 뭡니까? 쓴 거예요. 지금의 역사학자가 뭡니까? 현대 역사학자가 처음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이종유의 동사나 적야경의 아방강역고, 한치훈의 해동역사, 서상우의 발해강역고, 홍석주의 발해세가 등이 있는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과 그 다음 발해고예요. 그 다음에 유물유적 발굴은 구한말입니다. 일제강점기. 과기 때랑 일제강점기 국학자들이 발굴했고요. 해보의 조선상고사나
장지연의 백두산 정계비고 등이 발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나온다는 것 중심으로. 자, 발해의 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독자적 연호입니다. 그래서 천통, 인한, 대응, 건응. 이것도 앞에 정리를 했죠. 어떤 거냐면 문제를 응용해낼 때 인한이란 연호를 쓸 때 뭐 했냐? 무왕을 묻는 거지.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앞에 정리했던 내용 중에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했던 요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 독자적 연호의 사용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 황제랑 맞먹는다. 자, 그다음 대내적으로 야 나는 황제랑 맞먹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왕권의 강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왕권 전제입니다. 관료 조직 성격 및 왕이 계승해서 장사 상속자가 확립돼 있던 실과 관련해 볼 때 그래서 왕권의 전제와 그래서 통일 신라 중대처럼 전제 왕권이 확립돼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자, 발해의 대외 관계 이거 앞에 거는 겹쳐요. 자, 당과 관계, 대립 관계 8세기 초반 무왕 때 자, 발해가 영토를 확장합니다. 발가를 이용 발해는 흑수부랑 싸워요. 장문휴 장군을 시켜 산둥지방의 덩저우를 공격합니다. 또한 요소지방에서 당나라 군대랑 격돌했고요. 친선관계 8세기 후반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로 바뀝니다. 당의 문물이 수입되고 무역도 활발해졌고요. 많은 유학생이 당의 빈곤과에 합격했다. 네, 통일신라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발해 통일신라 친선과 대립이 공존합니다.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뭡니까? 사이가 좋았던 정부가 있고 사이가 안 좋았던 정부가 있고 이런 것처럼 뭡니까?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항상 친선 아니에요. 항상 대립도 아니고요. 이게 같이 있습니다. 자, 당의 견제 정책으로 신라와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사실도 교환하고 무역도 합니다. 대립 관계, 당을 사이에 두고 문화적인 우월 경쟁입니다. 당의 견제 정책에 의해서 주장된 측면도 있어요. 나라가 계속 뭡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지. 이제이한 거예요. 자, 쟁장 사건입니다. 당에 간 발해의 사신이 신라의 사신보다 윗자리를 요청했다.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사신들이 여러 나라 사신들이 쭉 있을 때 뭡니까? 이런 거죠. 중국 당나라 황제가 이렇게 쓰면 뭡니까? 이렇게 쭉 사신이 있을 때 가까운 쪽, 황제에 가까운 쪽이 상석이지. 윗자리를 요청했다 뭡니까? 이게 발해의 사신이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재서열 사건. 자, 빈곤과 합격자에 대한 서열을 문제삼은 사건이다. 이가 안 좋으니까 경쟁하는 거지. 지금은 비교가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가 남북한 축구할 때 북한한테 지면 안 되지. 지금은 북한한테 지면 뭡니까? 특히 남자 축구가 북한한테 지면 넌센스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뭡니까? 축구로 하죠. 특히 우리 뭡니까? 우리 세계대회 나가서 뭡니까?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한 나라를 대파해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일본이죠. 어디 나가? 그 전에 했는데 계속 깨지다가 지금 마지막에 5대0으로 일본을 이기고 돌아왔어. 근데 본선을 못 갔어. 근데 5대0으로 이기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해. 그런 겁니다. 후원입니다. 사신을 교환했고 무역을 하였으며 발해가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발해에서 신라로 왕래하던 신라들은 두 나라 사이에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류는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자, 발해는 당과 신라 협공으로 인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끝까지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왕조 중에서 뭡니까? 백제를 빼고 일본과 무역과 같은 교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발해예요. 발해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건데 뭡니까? 나라도 뭡니까? 일본과는 뭡니까? 어쨌든 간에 교류하고 친선이고 하는데 뭡니까? 국민 감정은 안 좋고요. 역사적인 감정도 안 좋고 그렇죠. 같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어떤 특정한 대회 나갔는데 다른 나라들한테 지다가도 일본한테 크게 들어왔으면 우리는 욕을 안 먹고 좋아한다. 그런 식의 얘기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 관련된 문제의 경우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해결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100년, 200년 정도 지난 다음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류도 하고 무역도 하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 근데 국민 감정은 안 좋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남북국 통치구조는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